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우리들의 코인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뭐 갈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컨디션이 좀 시차 적응이 아직도 제 몸은 지금 LA에 와서 여러분들께 LA의 비트쇼입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고는 있지만 마음은 한국에 가 있는 게 아닌가. 아직도 지금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지금 졸린데 졸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영상 중간에 이렇게 졸면 얼른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깨워주세요. 자, 힘을 내서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출발합니다. 자, 오늘 미국의 CPI가 발표되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치가 2.8%였는데 발표된 건 2.7%. 그래서 시장이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지난달에 비해서 올라갈 것만 같았는데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지난달에도 2.7%, 이번 달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지난달 자료를 이번 달에 발표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7월 달에 인플레이션이 6월과 똑같이 2.7%, 관세 때문에 많이 오를 줄 알았는데 시장이 긴장하고 2.8%를 예상했지만 2.7%가 나오니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근원 인플레이션은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도 음식, 에너지 이런 것들을 뺀 변동이 별로 없는 그런 아이템만을 골라서 쟀더니 인플레이션이 높네. 하지만 지금 이런 높아지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바로 관세 때문입니다. 관세는 영영 계속 올리고 막 계속 공격을 하고 전쟁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려감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9월 17일에 발표되는 금리에 대한 예상은 0.25% 인하입니다. 94.2%로 금리 인하. 얼마 전에 고용 지표까지 매우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필연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졸음이 쏟아져서 자, 화면에서 보시는 건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59.29%. 이렇게 도미넌스가 떨어진다는 건 상대적으로 알트코인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오늘 알트코인들이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걸 찐 알트 시즌, 알트장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 전환과 함께 아까 함께 확인하신 것처럼 금리 인하는 필연적이기 때문에 유동성 주입과 함께 알트코인에게 굉장히 좋은 시간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비트코인 현물 ETF 성적입니다. 4,500만 달러 유출. 이렇게 계속 높은 유입으로 이어지나 했는데 한번 쉬어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더리움 ETF 보시는 것처럼 2억 달러 순유입입니다. 비트코인에서는 유출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더리움에서는 이렇게나 큰 유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10억 달러 유입. 이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이더리움. 자,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비트마인이라는 톰리가 이끄는 이 회사입니다. 이 비트마인이 얼마 전에 20억 달러 규모의 자금으로 이더리움을 매수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25억 달러 추가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SEC에게 그런 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자료를 또 제출합니다. 이번에는 2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모아서 이더리움을 사겠다. 이거 규모가 역대급인데요. 자, 제2의 마이클 세일러, 이더리움의 마이클 세일러가 되겠다. 이러한 포부를 보여주고 있는 비트마인입니다. 자, 그런 움직임에 힘입어 이더리움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4,646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8%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 비트코인만 혼자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이더리움 그리고 다른 동생들에게도 좀 기회를 주는 게 예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건 블랙록의 ETF 실적입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바로 아이비트인데요. 블랙록이 가지고 있는 1,300개의 ETF 중에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금 규모가 7위인데 860억 달러 규모.
그런데 상승률이 24.8% 올해만, 그리고 지난 1년간 77% 상승을 했습니다. 다른 ETF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최고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 ETF. 자, 그 비트코인을 애플도 이제는 받겠다, 이런 발표를 합니다. 애플이 최초의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는 iOS 게임을 승인했습니다. 그동안 이 애플의 팀 쿡이 비트코인을 본인도 좋아하고 투자는 하고 있지만 아직은 애플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좀 시간이 이른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게임부터 시작해서 작게 시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리플과 SEC의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공식 발표가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SEC의 위원장 애킨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SEC 대 리플 사건의 종결로 법정에서 정책 초안 작성 테이블로 에너지를 전환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혁신을 촉진하는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기회가 생겼다. 자, 이렇게 리플이 대표성을 띠고는 있지만 이게 모든 코인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구축이 된다면 코인들이 열심히 마음 편하게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감한 개발을 할 수 있겠죠. 자, 미국의 대표 주식거래소가 바로 NYSE,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입니다. 이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의 모회사가 바로 아이스라는 회사인데요. 아이스, 얼음이 아니고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금권 세력입니다. 자, 이 아이스에서는 많은 금융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외환 거래, 그리고 귀금속 거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래들을 온체인, 블록체인 위에서 제공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가격이 필요하겠죠. 가격을 알아야지 그걸 블록체인에 연결을 할 테니까. 그렇다면 이 실생활의 자료, 실생활의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뭐라고 하죠? 바로 오라클. 오라클의 대표는 바로 체인링크죠. 그래서 체인링크와 파트너십을 맺습니다. 체인링크는 NYSE 모회사인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와 협력하여 IC의 통합 PD에서 제공되는 외환 및 귀금속 데이터를 체인링크 데이터 스트림에 통합했습니다. 자, 이렇게 체인링크와 연계되는 기관들의 규모가 커지면서 체인링크 가격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죠. 자, 에이다와 헤데라 소식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델라웨어에서 카다노 그리고 헤데라 ETF를 등록했다. 현물 ETF 신청을 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다, 헤데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자, 여러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알트코인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비트코인이 그냥 동생들 제껴놓고 혼자 달려가니까 동생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발을 동동 굴렀는데 때가 되었는지 이제는 함께 사이좋게 가려는 게 아닌가. 자, 이런 모습 계속 이어가면서 저와 여러분들께 좀 기쁨을 안겨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